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6시 22분 정도입니다. 저번 한 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 주에 싸이 흠뻑쇼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싸이는 다들 아시죠? 강남스타일 불렀던 싸이가 1년에 2번씩 공연을 하는데 그게 여름에는 물을 엄청나게 뿌리는 흠뻑쇼를 하고 겨울에는 밤을 새면서 공연하는 올나잇 스탠딩을 해요. 근데 이 한국의 콘서트를 예매할 때는 대부분 선착순으로 예매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싸이 공연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매가 힘들다고 했어요. 뭐 대부분 다른 콘서트들도 다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가볼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싸이 흠뻑쇼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힘들게 표를 구해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 흠뻑쇼에서 흠뻑이라는 뜻이 흠뻑 젖다, 아주 완전히 물에 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워터밤 같은 축제도 많이 하죠. 이 흠뻑쇼도 워터밤이랑 비슷한 건데 진짜 샤워기로 하늘에서 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물을 엄청나게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즐거웠던 경험. 마치 어린 시절 분수대 막 그런 아파트에 있는 분수에 들어가서 뛰어놀던 그 시절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재밌겠죠? 이게 이 싸이 흠뻑쇼 드레스 코드가 파랑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이 싸이 콘서트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잡담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또 다른 신청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신청 주제는 제가 일본어 듣기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쇼상의 리퀘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자주 쓰는 말이라는 게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유행어처럼 쓰이는 말들은 또 금방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쓰는 말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누구나 흔하게 쓰는 말로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한국어 레벨과도 상관없이 자주 쓸 수 있는 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꼽은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긴 표현보다 짧은 추임새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filler words라고 배웠는데 말과 말 사이에 채워넣는 말들. 어떤 게 있냐면 영어에서 보면은 you know, well, like 이런 말들입니다. 일본어로는 아노, 소노, 에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용하게 되면 뭔가 훨씬 문장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임새는 아니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는 문장을 시작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니는 뭐죠? 아니는 no, 싫다, 응의 반대말이죠. 근데 여기서 쓰이는 아니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뜻도 없어요. 이 아니가 뭔가 답답한 감정을 전하기 위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너 왜 그래? 이거랑 아니 너 왜 그래?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왜 그래? 이건 진짜 너 진짜 왜 그러니? 이런 느낌이고 아니 너 왜 그래? 이거는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할 땐 아니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길어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좀 강조도 되면서 문장에 감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쓰임새로 쓰이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쓰이기도 해요. 만약에 친구가 너무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하는 대답이 아니 들어봐. 내가 2달 동안 연락하던 남자애가 있는데 아니 나는 나랑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걔 여자친구 생겼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답으로 아니 진짜로? 아니 너가 저번에 얘기했던 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 이 대화에서 아니라는 단어는 5번 정도 나왔는데 다 의미 없이 사용된 말들입니다. 아니를 빼고 얘기를 해도 똑같은 문장이 돼요.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뭔가 문장을 좀 더 맛있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 아니라는 단어는 근데와 진짜랑 묶어서 자주 쓰기도 해요. 이걸 다 같이 묶으면 아니 근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랑 정확히 똑같은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추임새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너무 자주 쓰게 되면은 문장이 너무 어지럽고 좀 혼란스럽고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써주면 오, 진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쓰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얘기한 단어들은 유행어에 가까울 것 같아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유행하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힙하다입니다. 여기서 힙은 힙합 할 때 힙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힙스터 같다 라는 문장인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오 힙하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멋있다 이런 뜻인데 뭔가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새롭고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고 하는 그런 멋있음을 얘기할 때 주로 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끼리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뭔가 힙합 가수처럼 옷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되게 독특하고 개성 있게 멋있게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오, 오늘 좀 힙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카페를 갔는데 되게 독특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 지어서 개성이 있다 하면 이 가게 되게 힙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말은 2010년 이후로 쓰이고 있는데 나름 좀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생 땡땡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 영화, 인생 노래, 인생 맛집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단어들 앞에 인생을 붙이게 되면은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영화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랑 처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 주제가 없다 하시면 혹시 인생 영화가 뭐예요?
인생 노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갓생입니다. 이것도 인생과 관련된 단어예요. 갓생. 갓생은 갓이 신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갓. 그리고 인생을 합친 단어예요. 신의 인생. 그러니까 신처럼 완벽하게 산다. 이거는 막 돈이 많고 호화롭게 산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인간이라면 귀찮아서 늦잠도 잘 때도 있고 운동도 안 하고 싶고 패스트푸드도 막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갓생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조깅으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아침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 주스 정도로 해결하고 책을 1시간 정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갓생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되게 열심히 살고 나 오늘 갓생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와 진짜 갓생 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긴 표현 2가지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밥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표현 중에 밥과 관련된 말들이 많은데요. 먼저 밥 먹었어? 입니다. 이거는 제가 친구랑 약속 장소에서 만났을 때도 처음으로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특히 이 표현은 어른들께서 많이 쓰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끔 저한테 저녁쯤에 전화를 하시면 밥은 먹었어? 이렇게 먼저 자주 물어보세요.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러 할머니 댁에 가도 어서 와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밥을 먹었는지 묻는 걸까요? 그게 왜 궁금한 걸까요? 이거는 한국의 문화랑 관련이 많은데요. 이 밥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주식입니다. 주식. 밥을 주로 먹는 음식입니다. 진짜 쌀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 밥을 먹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식사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옛날 한국 1960년까지도 한국은 아주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밥 한 끼를 챙겨 먹는 게 어려웠대요. 근데 이 먹는다는 거는 사는 데 있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안부 인사라고 하면은 잘 지내고 있는지 하고 물어보는 인사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이 인사말로 남아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 3번,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잘 챙겨 먹는 것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챙기는 마음으로 자주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사로는 밥 드셨어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고요. 대신에 친한 사이에 오랜만에 만났다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했을 때 뭐해? 밥은 먹었어? 하고 물어보게 되면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밥 한번 먹자입니다. 이 밥이라는 게 한국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날 약속 같은 걸 잡을 때도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거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언제 같이 한번 보자, 만나자,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놀자 이런 뜻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꼭 밥을 안 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만나서 놀 수도 있고 파스타를 먹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약속을 잡을 때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밥 한번 먹자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사용될 때가 언제냐 하면 신기하게도 어색한 사이에서 자주 쓰여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길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척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사람과 길에서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나는 이 사람을 다시 안 봐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냥 안녕 하고 지나가기에는 또 뭔가 정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야, 안녕,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 너 여기 사는구나. 야,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오, 좋아. 야, 연락해. 오, 안녕. 이렇게 헤어져요. 여러분, 이들은 다시 만나서 밥을 먹게 될까요? 글쎄요. 뭐 진짜 언젠가 이렇게 자주 마주쳐서 밥을 먹게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이 말을 한 10명 정도한테 하거나 듣거나 하면은 그중에 1명 정도는 밥을 먹을까 말까 해요. 먹게 되더라도 한참 뒤에 어쩌다가 우연히 먹게 되더라고요.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야, 나중에 한번 얼굴 봐. 이거보다 뭔가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밥 한번 먹자는 무조건 거짓말일까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나중에 같이 밥 먹어요 얘기를 하면 친해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친구가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밥 한번 먹자 뒤에 다음 주쯤 어때요? 라던가 7월 12일 시간 있어요? 이렇게 날짜를 바로 얘기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밥 한번 먹어요. 이때쯤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그거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건넨 인사말일 거고요.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유유히 없어졌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만나게 될 확률은 좀 적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과 표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밖에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제가 또 다음에 생각이 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제가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 관련된 질문이든 한국에 관련된 질문이든 아니면 저에 대한 질문이든 뭐든 다 괜찮으니까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이 영상의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남은 한 주도 건강히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